주인어류, 지난 10년의 밥값은 이것으로 대신하지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에는 10년째 말 한마디 없이 일만 하는 머슴 돌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벙어리였습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돌석은 남들이 닷새는 걸려야 해낼 장작 패기를 반나절이면 끝내놓고 쌀 2가마니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옮기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아 빠진 삼배옷은 근육질 몸을 겨우 가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는 흙먼지가 가득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땀을 닦으며 이마를 들어 올릴 때면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인 최진사만이 그를 소처럼 부려먹을 뿐이었지요. 오늘도 돌석은 묵묵히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둔 불덩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돌석아,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장작을 이것밖에 못 팼느냐. 최진사가 긴 곰방대를 휘두르며 툇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배는 탐욕만큼이나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입가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사실 돌석이 해놓은 장작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최진사는 그저 밥값을 깎으려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밥은 없다. 굶고 정신 좀 차려라. 최진사의 고함에도 돌석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일 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돌석의 그 침묵이 답답하면서도 왠지 모를 위압감에 곰방대를 입에 물고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돌석은 뒷산 바위에 올라 보름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옷 속에 꿰매어 숨겨두었던 작은 옥패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옥패에는 황금색용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10년. 이제 열흘 남았구나. 벙어리인 줄 알았던 그의 입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천한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백성을 호령할 제왕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간신들의 모략을 피해 황궁을 탈출하며 맹세했던 복수의 날을 세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화롭던 최진사 댁에 난데없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산채에 운거하던 산적대가 흉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민가를 습격한 것입니다. 내 이놈들,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최진사는 곳간 앞을 막아서다가 산적 두목의 발길질 한 번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시퍼런 칼을 들어 최진사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헛간 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어라, 이 냄새나는 거지는 뭐냐? 썩 꺼지지 못해. 산적 졸개가 돌석에게 달려들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신씨는 발로 바닥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툭 찼습니다. 팍!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정확히 졸개의 이마를 가격했고 졸개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달려드는 두목의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칠 듯 하더니 순식간에 품 안으로 파고들어 어깨를 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황실 무예의 절도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대를 제압한 돌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목격한 최진사의 눈은 공포와 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놈 평범한 놈이 아니다. 저런 무예를 익힌 놈이 왜 내 집에서 머슴살이를. 최진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벙어리 흉내, 천한 척하는 연기, 그리고 방금 보여준 살기. 최진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호랑이를 계집에 키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진사는 돌석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하인을 시켜 돌석의 방을 뒤지게 했지만 나오는 건 낡은 옷가지뿐이었지요. 옥패는 이미 돌석이 깊은 산속 옹달샘 근처 바위 틈에 숨겨둔 뒤였습니다. 최진사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저놈이 도망친 죄인이라도 된다면 자신까지 화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귀한 신분이라면 지난 10년의 학대가 발목을 잡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질근질근 씹으며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관아에 넘겨 포상금이라도 챙기는 게 낫겠어. 돌석 또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었고 마을 어귀에는 낯선 광군들이 벽보를 붙이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벽보의 내용은 황실에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다는 것.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돌석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아직 조정에 남아있는 반대파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간 최진사의 욕심 때문에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돌석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짐을 챙겼습니다. 10년간 정들었던, 아니 지옥 같았던 쪽방을 둘러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집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포졸들과 함께 최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산적들과 내통하여 내 재산을 노리는 흉악한 놈이다. 당장 포박해라. 최진사는 돌석을 산적의 첩자로 몰아 감옥에 가둔 뒤 영영 입을 막아버릴 셈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돌석의 팔을 꺾으려 했지만
그것은 바위를 꺾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인어른, 지난 10년의 밥값은 일로써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자 최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말을 할 줄 알았더냐? 돌석은 대답 대신 몸을 가볍게 회전시켜 포졸들의 포위망을 뚫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최진사댁 담장을 훌쩍 뛰어넘은 돌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그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숨겨두었던 옥패를 되찾아 품에 넣은 돌석은 북쪽 황궁이 있는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슴 돌석은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러 가는 황자 이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돌석은 어느새 마을을 벗어나 큰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황궁으로 가는 길목이자 온갖 소문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남루한 행색을 감추기 위해 삿갓을 하나 구했었지만 집신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발목과 품어 나오는 기세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위독하시다며 태자 자리가 비어 난리가 났다던데. 장터 국밥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돌석의 걸음이 딱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특히 마의 고개라 불리는 산길은 산적뿐만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이 통행료를 뜯어내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돌석이 고개에 다다르자 광군 복장을 한 자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거지놈.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돈이 없으면 저기 가서 짐이라도 나르든가. 그들은 힘없는 노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황실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비켜라. 돌석의 낮은 목소리에 관리들이 비웃으며 창을 들이대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돌석의 손짓 한 번에 허수아비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돌석은 현란한 무예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주먹 한 방, 절제된 발차기 한 번으로 10여 명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흙바닥에 눕혀버렸습니다. 억류되어 있던 노인들과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사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백성들의 물음에 돌석은 그저 삿갓을 눌렀으며 묵묵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괴력의 거지 청년이 나타나 탐관오리를 혼내주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뒤쫓아오던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사설 왈패들을 고용해 돌석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양 저작거리에는 진짜 황자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돌석은
진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왕자를 향한 거대한 투쟁으로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양의 당도한 돌석은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북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어린 자신을 안고 궁을 탈출하다 다리를 다쳐 은둔에 살던 옛 호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늙고 병든 호위대장이 문을 열자 돌석은 말없이 품 안에서 황금용이 새겨진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자 저하, 살아계셨사옵니까? 10년의 세월, 벙어리 행세를 하며 참아온 설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돌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현재 궁궐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간신들이 병석에 누운 황제를 속이고 가짜 후계자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하,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열리는 황실 사냥 대회, 그곳이 바로 저하께서 정통성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돌석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한 머슴꼴이었습니다. 호위대장은 자신의 낡은 검한 자루를 돌석에게 바쳤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나 검을 쥔 돌석의 눈빛은 이미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여기가 역적의 잔당이 숨어든 곳이냐?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왈패들과 부패한 관군들을 이끌고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최진사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이놈 돌석아, 감히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는 역적 모의까지 하느냐. 최진사는 돌석을 역적으로 몰아 확실하게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돌석은 호위대장을 등 뒤로 숨기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좁은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돌석은 귀신 같은 솜씨로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늙은 호위대장을 지키며 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진사가 데려온 관군 대장은 간신 일파의 신복으로 무예가 상당했습니다. 채챙,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돌석이 관군 대장을 밀어붙이려는 찰나 비열한 최진사가 호위대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겠다. 돌석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였지만 자신을 위해 희생한 충신을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비겁한 놈. 돌석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검을 내려놓자 관군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포박했습니다. 최진사는 킬킬대며 다가와 돌석의 품을 뒤져 옥패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그 보물이냐? 이걸 팔면 기와집이 몇 채냐? 최진사는 옥패가 황실의 증표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갓나가는 보석으로만 여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파멸을 부를 결정적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돌석은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간신들은 돌석이 진짜 태자임을 눈치채고도 그를 황제를 시해하려 한 자객으로 조작하여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 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가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차명에 처한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감옥 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돌석은 꿈결에 아버지인 황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아, 백성을 살피거라. 그것이 황제의 길이다. 번쩍 눈을 뜬 돌석의 앞에는 작은 쥐 한 마리가 떨어진 밥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간 머슴으로 살며 겪었던 백성들의 고통, 최진사 같은 탐관오리에게 핍박받던 민초들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핏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석의 눈동자에 다시금 푸른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돌석이 옥조를 불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졸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자물쇠를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난번 장터에서 돌석이 구해줬던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희님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은혜를 갚으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던가요? 돌석이 10년간 그리고 한양으로 오며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기적처럼 돌아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돌석은 곧장 사냥 대회가 열리는 왕실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 하나 없었고 몸은 고문으로 상해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냥터에는 황제와 간신들 그리고 의기양양한 최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옥패를 뇌물로 바치며 한 자리 얻어볼 심산으로 간신의 옆에 붙어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을 가르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내가 바로 이 나라의 태자, 이현이다. 사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간신배들은 저 미친놈을 당장 쳐라. 라고 소리쳤고 호위 무사들이 돌석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화살밭을 헤치고 황제가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흙바람이 일며 화살들을 튕겨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이 아닌 제왕의 기운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이 귀신인가? 돌석, 아니 태자, 이현은 최진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옥패를 낚아챘습니다. 이 옥패는 황실의 적통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다. 내 놈이 감히 이것을 탐했느냐? 돌석이 옥패를 높이 쳐들자
햇빛을 받은 옥패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늙은 황제가 그 빛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아, 내 아들 현이가 맞구나. 황제의 한마디에 모든 관군과 신하들이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직 최진사와 간신들만이 서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역죄인들은 들어라. 태자의 목소리가 사냥터를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벙어리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들의 탐욕이 백성을 어떻게 죽이는지 똑똑히 보았다. 내 오늘 그 죄를 물어 법도를 바로 세우겠다. 최진사는 그제야 땅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태자의 서슬 퍼런 눈빛은 용서가 아닌 심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진사와 간신들은 옥에 갇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진사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그동안 핍박받던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돌석이가, 아니 태자 저하 만세. 10년간 구박받던 벙어리 머슴이 세상을 구한 영웅이 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황제의 양위를 받아 이현이 새로운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즉위식 날 그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았지만 그의 발에는 여전히 낡은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던 백성들의 입이 되어 주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성군이 되어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나요? 10년을 참아내고 끝내 꽃을 피운 돌석이처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도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보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훗날 더 큰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될 테니까요. 벙어리 머슴에서 황제가 된 사내, 돌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